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끝난다. 그리고 뭐 한 나라가 망해야 끝난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 10년 후에 찰메리카 어게인 다시 둘이 손을 잡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좀 대비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다. 미국은 16년째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이고 중국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을 이제 사실은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까지 지금 3번의 행정부 기간 동안 지금 패권 전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걸 뭐 굳이 1차, 2차, 3차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이 버틸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잘 버틴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유는 심플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넘버 2가 미국의 G1에 대응할 때 그것을 패권 전쟁을 통해서 끌어안친 사례가 20세기에 2번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소련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번의 사례를 철저하게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누른 방식 그리고 일본을 누른 방식 이걸 두 개를 지금 종합해서 믹스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등치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낫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데미지가 있죠. 가장 큰 데미지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보통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될, 예를 들면 10%에서 8%대로 떨어지고 8%에서 6%대로 떨어지고 6%대에서 4, 5%대로 떨어지는 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가면 보통 그게 10년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한 번에 떨어질 때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빨리 떨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데미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뭐 4%, 5%를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중국이 재정 적자를 막 투여해가지고, 그러니까 GDP를 만들 때는 정부 투여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기여가 있고, 가계에 기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수출입이 있는데, 정부 투여분을 막대하게 퍼부으면 기업이나 가계에서,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소비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 투자금을 막 밀어 넣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재정을 취한 지가 꽤 오래되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로 이제 연초에 투여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투여하면 얼마든지 4% 내지 5%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이 GDP 4, 5% 만드니까 중국이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거꾸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부채가 심해지고. 그런데 두 번째 중국 경제가 위험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버블은 보통 뭐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혹은 정상적인 선진국 국가에서의 자본주의로 보면 부동산 버블은 보통 20에서 25년 주기로 한 번씩 뭐랄까요 버블을 해소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전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보통 9년에서 12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이클이 경기 호황과 불황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채권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채권 시장은 기업의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군살이 끼느냐 안 하느냐를 털어내는데 그게 9년에서 12년 주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보통 9년, 12년 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정부가 떠받치는 정책으로 떠받치는 게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미국의 경우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로 보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 한 번씩 버블을 해소하고 넘어가는 다음 구간을 넘어가는 게 보통 20에서 한 25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 그게 하지 않고 했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은 자본주의가 대단하다. 부동산이 저렇게 해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없네. 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블이 더 이중으로 더 쌓인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버블은 어떤 이제 특이한 채권 시장과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버블은 실제로 실물 경제에 굉장히 파급이 커요. 연관도 많고 그리고 부동산은 주로 특히 상업용 말고 주거용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터지게 되면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그렇게 되면 실업률도 부동산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버블 붕괴가 오면 실업률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보통 한 5, 6% 정도.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10%를 넘었거든요. 10%, 12%.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와요. 네. 청년 실업률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배가 되거든요. 그럼 청년 실업률은 30%, 4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그런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보통 그게 터지면 그냥 정권이 한 번에 다 교체됩니다. 뭐 국회의원도 뭐 전부 다 물갈이가 되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공산당 체제가 무너집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요 근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안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발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발표고요. 실질은 50%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터지면 정권에 공산당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돼요. 지금 막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긴축을 지금 안 하는 중입니다. 금리도 안 올리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를 내리거나 그 다음에 은행들에 대해서 지준율도 계속 내려주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지금 경제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서 GDP는 만든 거고요. 그 푼 돈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게 실물 경기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직전에 중국이 코로나 전부터 미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에서 과잉 생산이 많았잖아요. 이 과잉 생산은 기업의 폭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IMF처럼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걸 안 터뜨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멈추고 다시 과잉 생산을 늘려서 지금 경제를 받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모든 지표는 그렇게 해석해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중국 끝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가시는 것은 너무 비약이다. 중국 경제가 큰 위기인 건 맞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큰 비약이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경제 등 현재는 버블을 잘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할까요? 뭐 충분히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 그거를 막을 수 있고 연착륙 시킬 수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게 그거고요. 왜냐하면 경착륙 시키면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올라서 민심이 뭐 들고 일어나서 감당할 그게 그 폭탄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부분을 좀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중국 정부도 경제 신이 아니에요. 연착륙은 성공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냐? 장기 침체입니다. 그 대가를 지금 중국이 치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그 장기 침체를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4, 5%를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미니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정부 투여분을 늘리면 됩니다. 대신 아까처럼 4, 5%를 맞추면서 가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계속 실제로 장기 침체의 형식이 나타나고 현상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리고 정부가 계속 재정을 투여하니까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현실 가능한 확률적으로 높은 중국 경제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까요? 일단 구소련은 이제 몰락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경제가 추락했죠. 그런 부분은 일본과는 좀 절반 정도는 닮았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2008년에 미중 패권 전쟁 많은 사람들이 차이메리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때 좋았잖아요. 그래서 차이메리카다. 두 국가가 세계를 막 성장을 견인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덕을 봐서 경제가 막 성장했었죠. 그때 제가 어떤 신화를 발표했냐면 이제 곧 미국과 중국이 생사를 걸고 패권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신화를 발표했어요. 실제로 이제 미중이 패권 전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최근래에 또 다른 신화를 발표했는데 물론 미중 패권 전쟁 5년 내에 10년은 더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끝난다. 그리고 뭐 한 나라가 망해야 끝난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 10년 후에 차이메리카 어게인 다시 둘이 손을 잡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좀 대비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차이메리카 어게인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을 3번의 행정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잘 버티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은 내부의 에너지로는 내부의 능력으로는 중국이 이 장기 침체, 저성장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걸 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연착륙을 시키면서 동시에
정부는 투여하면서 소비 측면에서 잘 안 살아나거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의 함정이 있고, 그러면 이 유동성의 함정, 돈을 조금 더 잘 돌아가게 하려면 기업을 다시 활황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비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뭐라 할까요?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시 손을 잡고 전 세계가 다시 중국에다 투자를 하고 중국 기업이 투자하고 미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중국 시장을 외부적 에너지, 경제적 에너지와 금융 에너지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돌파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게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은 지금 4차 산업혁명, 특별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혹은 미국을 다시 경제를 좀 일으켜야 되니까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때리고 또 미국 우월주의를 좀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중국은 버릴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조립품을 팔 때, 세계 공장으로 갈 때는 미국의 기업하고는 조금 더 별개의 문제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덕을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거쳐서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경제가 이래도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뭐 굳이 비율을 드린다면 중국의 중산층이요. 미국의 인구만큼 많아요. 그래서 3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중국의 경제가 계속 이렇게 돼도 결국은 조금씩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 중산층 시장은 이제부터 뭐 어떤 시장이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완제품을 사는, 유럽의 명품을 사는,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사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들을 구매하는 그 구매력을 가진 그런 이제 시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그 시장이 누구한테 가냐? 첫 번째, 그냥 중국 기업들한테 다 갑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은 지금 미국에게 동조하긴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동조하긴 하지만 뒷문을 열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중국과 거래 중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산층 시장을 결국은 이기면 상관이 없어요. 중국을 무너뜨리면 구소론처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제 전쟁이니까 경제 전쟁의 배상금을 다 뜯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 서서 남주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다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 시장을 다 놓치게 되죠. 물론 인도 시장, 뭐 동남아 시장을 뭐 다 개척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을 막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은 중국에 지금만큼 올라올 때는 20-30년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면 그 시장을 이길 수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전 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미국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최첨단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다 사주겠다. 돈 주고, 제값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금융도 열어주겠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러스트벨트 혹은 판벨트의 농산물의 이런 걸 다 사주겠다. 라고 몇 가지를 좀 더 제안해서 머리를 숙이면 미국이 얼마든지 중국과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야 첨단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레거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통을 열어주면 그 시장도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둘이 손을 잡고 오히려 거꾸로 세계 시장에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펼치자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도 그렇고 그래야만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메리카 어게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많은 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계에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지금 한국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해줘서 한국 기업이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풀어지면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거의 모든 사람 반도체를 다 쫓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이 서로 손을 잡고 지금 뭐 15년이 넘었으니까 뭐 한 25년 가까이 된 데서 서로 손해본 것을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에서 다시 반사로 얻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두 나라가 서로를 도와주는, 서로를 밀어주는. 그렇게 보면 시장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시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갖고 그리고 그들의 순위에서 우선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국가들 순위대로 하면 굳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밀리는 게 결국은 미국한테 중국한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차이메리카 어게인이 되면 일시적으로 좋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이 충분히 가능하죠.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면 되고요. 중국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뼛속 깊이 상인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본 투여가 많이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판을 만든다.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미국을 다시 추월하겠다라고 말을 붙이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설득은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